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풀비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바이, 서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사회, 문화, 산업, 관광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영상도 있어 서울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460만 회를 넘을 만큼 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을 언급하는 영상이 눈에 띕니다. 네 나라가 왜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인지, 서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언급하는데 영상에 꽤 관심을 끄는 반응도 달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네 곳은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의 1인당 GDP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래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노력의 대가로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금 눈부신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세계적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허브로 자리 잡았죠. 각국을 하나씩 들여다보자면 약 5,170만 명 인구의 한국은 남과 북이 분단된 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 잡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고도로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삼성, 기아, 현대, LG, 포스코 등 선진 브랜드의 고향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는데요. GDP는 2019년 기준 1.6조 달러,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러시아,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해외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코리아 리스크,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한 적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10만 명 중 2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세계에서도 안타까운 그 순위 최상위권에 있다는 점도 있죠.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듯이 빈부격차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을 보겠습니다. 먼저 23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부품과 중간재 산업에 집중된 제조의 허브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빠른 성장에도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유엔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HTC, 에이서, 에이수스 등 유명한 브랜드를 가져 신뢰할 수 있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최근 군사적 마찰로도 비화되는 중국과의 민족적,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옵서버 자격으로서도 WHO에 참가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을 보시겠습니다. 약 740만 명 인구의 홍콩은 4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교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금융과 마케팅 분야에서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분류되어 일국 양제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활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거대한 비교 우위 또한 가졌습니다. 홍콩이 직면한 문제로는 중국 국가보안법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승인으로 일국 양제 체제와 함께 앞서 설명한 이점들이 모두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랑이는 싱가포르입니다. 1959년 독립한 후 싱가포르 정치권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초대 총리 리콴유는 단 한 세대 만에 싱가포르를 제3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위협을 이루었고 오늘날 싱가포르는 부유한 도시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국외에서도 꽤나 보수적이고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법률과 부패인식지수 최상위권 달성으로 엿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도는 그들이 가진 자부심 중 하나이죠. 그리고 낮은 법인세율과 취득하기 쉬운 비자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고도 꼽히고 있습니다. 홍콩과 함께 싱가포르 역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로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에 허들이 낮다는 점 또한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이 18배나 차이 나는 빈부격차와 땅덩어리가 좁아 주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지도층의 독선적인 정치 운영으로 세계에서 최하위권 언론 자유도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도는 조사 대상 179개국 중 158위로 작년 대비 7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최근 에르도안의 독재 문제로 내전까지 발발했던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간단히 네 호랑이를 비교해봅시다. 먼저 인구 증가율입니다. 싱가포르 1.4, 홍콩 0.83, 한국 0.4, 대만 0.28입니다. 싱가포르에 비하면 나머지 세 국가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한 달 평균 임금 수준은 싱가포르 3,369달러, 홍콩 2,806달러, 한국 2,348달러, 대만 1,539달러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수준 비교입니다. 작년 세계 경제 포럼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홍콩은 4위, 한국은 9위, 대만은 14위입니다. 어쨌든 모두 미국, 독일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세계적인 마천루는 그 나라의 건축기술력을 자랑함과 동시에 일종의 상징성도 가지는데요.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 빌딩을 가졌을까요? 한국은 높이 555m 롯데타워가 있어 네 나라 중 가장 높은 빌딩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508m의 대만 타이페이 101 빌딩, 484m 홍콩 국제상업센터, 290m의 싱가포르 구오코 타워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쿨 비전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한데 모아 비교하여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영상을 시청한 세계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수년 전까지는 확실히 한국이 저들과 경쟁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럴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거의 모든 이들이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커. 우리는 2020년대에 살고 있고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언급된 건 1980년대이지 40년 전의 일이야.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이야. 한국은 이미 OECD 10개국에 선택됐지. 4마리 용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니? 왜 한국이 여기에 있는 거지? 전혀 사이즈가 다르잖아. 내 생각에 한국은 전혀 다른 레벨이야. 내 생각에 다른 세 나라가 호랑이라면 한국은 공룡이야. 한국 GDP는 스페인을 넘어 이탈리아와 비슷한 3만 달러 이상이야. 그들은 G7과 비교돼야 해. 왜 한국이 저기 있는 거야? 한국은 상위 10개 경제국 중 하나라고. 내 생각에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나라야. 한국은 강해졌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중요한 아시아 파워 중 하나지. 지난 10년간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지? K-팝이 있는 바로 그 나라지. 여기까지 하여 한국을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한 줄에 세워 비교한 영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